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데이어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3일이라는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물류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치 테마 관련주이기도 하죠. 오늘 알아볼 것은 3일이 포스코 철생산이 매출을 좌우한다라는 주제이고 그리고 목차로는 포스코에 대한 연관성과 왜 정치 테마로 엮여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천천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일 바로 보도록 할게요. 3일의 매출 유형을 살펴보자면 운송터미널 하역 유류, 즉 물류 운송업으로 보이고 있지만 포스코에서 생산되는 철강 제품을 각지 수요처로 운송하는 사업을 하기에 철강 제품 운송이 매출과 직결되죠. 그렇기에 포스코 철생산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3일은 철강 산업에 대한 이슈 체크도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슈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의 주요 제품 생산량을 살펴볼 텐데 과거 23년에는 과거 대비 23년에는 열연 생산량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후판과 냉연 생산량은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열연은 이 슬레이브를 아변에서 이 코일 형태로 감아 만드는 것인데 철강 제품의 기본이 되는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철강 시황을 파악할 때 열연 생산량과 가격이 중요하죠. 표면이 거칠어서 표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휠이나 선박, 조선 등에 사용되는데 대부분 냉연 강판을 만드는 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냉연 강판 같은 경우는 상온에서 아변하여 제조할 게 냉연 강판인데 표면이 매끄러워서 가전제품 등에 사용이 되고 있죠. 사실 후판 같은 경우는 열연과 호환이 되는 제품이기에 열연과 후판은 같은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열연과 후판이 사용되는 조선업에서 특히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다양한 곳에서 수주 계약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열연과 후판 수요가 늘어났는데 반면에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냉연 생산량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가전제품 수요 악화가 생산량 감소의 주 요인이 되겠죠. 이는 혼인율과도 엮여 있는데요. 가전제품 가격이 비싸서 한 번 사면 보통 한 5에서 10년 정도 이상 쓰지 않나요? 그렇다면 새로운 수요처가 나와줘야 할 텐데 새로운 수요처란 결국 신혼부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혼인율은 매년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혼인율 감소로 가전 수요도 줄어들게 되고 냉연 강판 생산량도 줄어들게 된 주 요인으로 보이고 있어요. 아무튼 이러한 전방위 산업의 연관성이 결국 열연과 후판, 냉연 강판의 생산량과 직결되어 3일의 물동량에 영향을 주어 매출과 영업이익, 주가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중요 투자 포인트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실 3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홍준표 정치 테마에 엮여 있죠. 그래서 3일은 포스코 관련주보다는 홍준표 정치 테마로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투자하셨나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왜 홍준표 시장과 엮여 있냐라는 것인데 지금 대표이사를 보자면 강승엽 님이죠. 이분의 아버지가 강석호라는 분인데 다시 한번 쓸게요. 전 국회의원이에요. 전 대선 2021년, 2022년 대선 때 홍준표 시장의 유세지원 본부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일의 창업자는 이 강석호의 아버지 강신일 씨가 되겠습니다. 고로 지금 대표이사님의 할아버지가 창업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3일은 홍준표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여기서 먼저 저는 정치적으로 어떠한 관계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선을 앞둔 기간에서 정치 관련주가 지금 현재 들썩이고 있는데 홍준표 관련주로 속해 있는 3일은 전 대선 이후로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홍준표 시장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님의 인기가 시들어 갈수록 홍준표 테마로 엮여있는 3일은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즉, 앞으로는 홍준표 정치 테마가 아니라 3일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철강시장 성장, 즉 포스코의 생산 능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를 보면 2021년, 2022년도에는 대선이 뜨겁게 달구던 해였죠. 그래서 홍준표 정치 인맥 테마로 상승을 하였는데요. 22년도 1월까지만 해도 국힘 대선 후보 교체론으로 홍준표 테마가 상승하였는데, 지금 현 대통령인 윤석열이 당선이 되고 나서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이후 관련된 이슈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즉 3일의 주가 상승은 테마로 움직여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인데, 이는 매출액과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자면 사실 상승의 스탠스를 보여주고는 있지 않아요. 꾸준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에 3일의 주가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앞으로 3일의 주가는 포스코의 성장과 함께 매출 상승을 노려보는 기회가 중요 투자 관점으로 보입니다. 단기적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모든 이평선 아래에 주가가 있기에 전 저점인 1,700원 부근까지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근까지 내려가게 되면 1,100원, 1,15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시에는 거래 대금과 함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되면서 481선 돌파를 해주는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에 함께 투자를 하여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